라디오 진료실 오늘은 뇌졸중, 특히 뇌출혈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고대 구로병원 신경과 김치경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뇌졸중이라고 하면 뇌경색을 떠올립니다. 아무래도 뇌출혈보다는 뇌경색의 경우가 더 많기 때문일까요? 네, 아무래도 뇌경색의 비율이 뇌출혈보다 많기 때문에 뇌졸중이라고 하면 뇌경색을 더 떠올리시는 것 같습니다. 네. 전체에서 보면 뇌경색이 한 80%, 뇌출혈이 한 20% 정도를 차지합니다. 뇌혈관이 막히는 뇌경색, 뇌혈관에서 피가 나는 뇌출혈. 그러니까 같은 뇌혈관 질환이지만 다른 질환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던데 그렇습니까? 이게 어차피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이제 뇌 손상이 오는 질환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이 비슷한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비슷한 질환군으로 묶여 있는데요. 그렇지만 하나는 뇌혈관이 막히는 것이고 하나는 뇌혈관이 터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완전히 반대의 일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네. 발생률에 있어서는 뇌경색이 많지만 근데 위험한 건 뇌출혈이라는 건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뇌경색 같은 경우는 뇌혈관이 막히게 될 때 큰 혈관이 막힐 수도 있고 작은 혈관이 막힐 수도 있고 상당히 그 범위가 다양합니다. 예. 그래서 증상도 굉장히 경한 것부터 심한 것까지 다양하게 있을 수 있는데요. 뇌출혈 같은 경우는 혈관이 터지는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뇌출혈은 굉장히 심한 증상이 같이 동반됩니다. 예를 들자면 한쪽에 마비가 있으면서 의식이 떨어진다든지 네. 한쪽에 마비가 있으면서 심한 두통과 함께 말을 같이 잘 못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뇌출혈 증상이 더 심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혈관이 터지는 상황이 더 위험한 거군요. 예, 아무래도 광범위하게 손상이 오기 때문에 더 네. 위험하다 볼 수 있습니다. 뇌경색은 재발이 잦고 뇌출혈은 후유증이 클 수 있다는 말도 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아무래도 뇌경색 같은 경우는 다양한 혈관이 막힐 수가 있어서요. 다양한 혈관에 막혀 있는 원인도 좀 더 다양하기 때문에 재발이 잦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뇌출혈은 일반적으로는 혈관의 꽈리 혹은 이제 고혈압 이런 것들 좀 특정한 것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재발은 아무래도 뇌경색이 더 많을 수 있겠지만 이 한번 터지게 되면 후유증은 뇌출혈이 더 크다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특히 뇌출혈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부딪히거나 넘어지는 사고로 뇌출혈 진단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낙상과 같은 사고로도 뇌 손상을 입을 수 있는 건가요? 네, 낙상도 굉장히 중요한 뇌 손상의 기전인데요. 예. 특히 이제 뇌가 좀 무겁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낙상을 하는 경우에 머리부터 이제 떨어지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뇌출혈이 일어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뇌출혈은 이제 중요한 뇌 손상의 일종입니다. 그렇지만 뇌출혈이 모두 이런 뇌 손상에 의해서만 일어나는 건 아니고요. 네. 그냥 자발적으로 뇌출혈이 생기는 경우도 제법 많습니다. 그래서 꼭 이런 어떤 낙상과 같은 뇌손상이 없더라도 뇌출혈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럼 부딪히거나 넘어졌을 때 그 순간은 뇌출혈이 일어나지 않아도 나중에도 일어날 수 있는 건가요? 네, 이게 조금씩 큰 혈관이 만약에 손상이 생겨서 뇌출혈이 생긴다면 바로 알 수 있겠지만요. 예. 작은 혈관이라든지 정맥 같은 것에 손상에 의해서 피가 아주 약하게 스며 나온다 이런 경우에는 초기에는 보이지 않다가 시간이 지난 다음에 몇 시간, 하루 이렇게 지난 다음에 네. 뇌출혈이 뒤늦게 발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약간씩 증상은 좀 나타나나요? 네, 그럼요. 이제 아무래도 뇌출혈이 생기게 되면 증상이 안 나타날 수는 없기 때문에요. 예. 처음에는 좀 괜찮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점점 두통이 아, 심해진다거나, 두통이 온다거나. 예, 두통이 점점 심해진다거나, 마비 증상이 온다거나, 말이 잘 안 나온다거나, 네. 어눌해진다 이런 증상이 있고, 혹은 어지럼증 같은 것이 심해진다 이런다면 처음에는 괜찮다 이야기를 듣더라도 다시 병원을 방문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뇌출혈로 쓰러져서 병원에 갔을 때 일단은 CT를 찍는 경우가 많잖아요. CT를 통해서 어떤 부분들을 확인하는 겁니까? 그래서 보통은 일반적으로 뇌 검사다 이러면 MRI를 더 익숙하게 예, 생각하실 겁니다. MRI요. 네, 자기 공명 영상이라 불리는 MRI가 아무래도 뼈 속에 들어있는 뇌를 보기에는 CT보다 장점이 많기 때문에 네. MRI가 더 선호되는데요. 뇌출혈의 경우에는 CT가 아주 좋습니다. 아, 이 뇌출혈을 볼 때 CT에서 특징적으로 굉장히 하얗게 보이기 때문에 네. 뇌출혈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기에도 CT가 좋고요. 또 이게 뇌출혈이 최근에 일어난 건지 시간이 꽤 경과한 건지를 보기에도 CT가 장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뇌출혈의 경우에는 CT가 큰 장점이 있습니다. 네. 뇌출혈이 있는 부분을 CT상에서는 하얗게 보이는군요.
네, 굉장히 하얗게 보이고 특히 최근에 일어난 급성 뇌출혈 같은 경우는 더욱 하얗게 보이기 때문에 구별하기가 쉽습니다. 네. MRI를 찍는 경우는 그럼 CT로 볼 수 없는 부분들을 확인하는 건가요? 네, MRI가 아무래도 뇌 자체를 조금 더 정밀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급성 뇌 손상, 뭐 낙상에 의한 손상 혹은 자발적인 뇌출혈 같이 급하게 증상이 심하게 나온 경우는 CT를 찍어도 충분한데요. 네. 저희가 이제 미세출혈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미세출혈. 네, 뇌에 이제 작은 혈관들의 손상이 있으면 증상은 별로 없는데 어, 미래의 이제 뇌출혈의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미세출혈 아. 같은 것도 있는데요. 그런 네. 것은 CT에선 잘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MRI 같은 걸 찍어보게 되면 뇌에 있는 미세출혈 이런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언젠가 터질 수도 있는 그런 출혈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출혈이 지금 당장 증상을 일으키거나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그 자리가 추후에 터질 위험이 높은 그런 자리를 미리 MRI를 통해서 찾을 수 있습니다. 네. 이름에서도 짐작할 수 있는데요. 출혈성 뇌졸중이 뇌출혈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환자 보호자에게 사진상으로 나타나는 상태를 설명해 주는 일이 많을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일반인들의 입장에서는요, 사진 속에 하얗고 검은 부분이 뭘 의미하는지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뇌출혈의 경우에 사진상으로 출혈되는 부분들이 어떤 식으로 또 보이는 건가요? 보통 이제 뇌출혈 같은 경우는 뭐 쉽게 상상하실 수 있겠지만 이게 터지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게 이제 쾅 터지듯이 동그랗게 확 터지는 경우가 있거나 혹은 이제 큰 혈관, 우리 소위 지주막하 출혈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주막하 출혈. 예, 혈관에 꽈리가 있으면서 터지는 경우는 네. 뇌의 어떤 특정 부위에 혈액이 터지기보다는 뇌 전반적으로 혈액이 하얗게 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CT는 기본적으로 뭐 검은색이나 회색으로 보이게 되는데 CT에서 하얀 게 강하게 보인다. 이러면 이제 네. 뇌출혈 가능성이 있어. CT는 사실 일반인들께서도 구별이 쉬워요. 그렇지만 네. MRI는 이게 원래 좀 복잡해서 음. 일반인들께서 보기에는 좀 쉽진 않은데 그런 점에서 CT가 굉장히 장점이 있습니다. 네. 네. 뇌출혈로 쓰러진 환자라고 해서 모두가 수술이 우선인 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네, 뇌출혈의 위치라든지 뇌출혈의 원인에 따라서 수술을 빨리 해야 되는 경우도 음.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방금 말씀드린 이제 뇌출혈 중에 지주막하 출혈, 혈관 꽈리가 터지는 출혈이거나 아니면 뭐 경막하 출혈이라고 해서 뇌 쪽 표면에 출혈이 생긴 경우는 네. 빠르게 이제 뭐 출혈된 부위에 혈액을 뽑아준다든지 피가 나고 있는 꽈리 부분을 묶는다거나 막아주는 그런 시술 혹은 수술을 빠르게 해야 되는 그건 경우가 응급 있는데 상황인 건가요? 네, 응급 상황입니다. 그런 예. 경우는 이제 빠르게 해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뇌출혈이 뇌 실질 내에서 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뇌 안쪽에서. 뇌 안쪽에서. 예, 그런 경우는 사실 뇌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뼈에 의해서 쌓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두개골이라고 헬멧처럼 싸고 있기 때문에 예. 출혈이 생긴 이후에 금방 멈추게 되긴 합니다. 출혈이. 아. 생각보다 출혈이 계속 나고 있기보다는 뇌 자체가 압력이 있기 때문에 멈추긴 하는데요. 네. 이게 위험한 것은 뇌출혈은 이미 처음에 터지고 나면 후유증이 거의 필연적으로 동반되는 질환이기 때문에 사실 터지지 않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그게 터진 이유는 뭐 그다음 치료도 중요하지만 좀 돌이킬 수 없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터지지 않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근데 뇌 손상을 입었을 경우에 일단 중환자실에서 경과를 지켜보게 되잖아요. 이거는 출혈 부분이 좀 마를 때를 기다리는 겁니까? 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뇌출혈의 원인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출혈을 빨리 뽑아준다든지 혹은 출혈이 되고 있는 부위를 막거나 아니면 이렇게 묶어주는 경우는 이제 수술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출혈이 바로 이렇게 다 뽑히지는 않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미 발생한 출혈은 흡수가 될 때까지 시간을 기다려야 아. 되는데 그래서 추가적인 출혈이 발생하는 것을 막고 네. 기본 발생한 출혈은 이렇게 좀 마른다, 이제 흡수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 기간이 시간이 꽤 걸립니다. 음. 적어도 수주 정도는 걸릴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 네. 기간 동안 계속 중환자실에 있어야 되는 건 아니겠지만 초기에는 중환자실에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혈관의 어느 쪽에 터졌는지에 따라서 나타나는 증상이나 후유증이 다를 수 있는 걸까요? 네, 이게 혈관이란 건 뇌는 굉장히 좀 특이하게도 그 위치에 따라서 하는 일이 다릅니다. 위치에 뭐 예, 따라서요. 심지어 이제 왼쪽 뇌와 오른쪽 뇌가 하는 일이 다르고요. 이제 뭐 왼쪽 뇌에서도 뭐 위치에 따라서 언어 중추, 뭐 시각 중추, 청각 중추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어떤 곳을 담당하는 혈관이 터졌는지에 따라서 증상이나 후유증이 다를 수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게 혈관이 막히는 뇌경색은 특히나 증상이 다양한데요.
이런 뇌출혈 같은 경우는 어떤 혈관이 터지는 범위가 좀 크다면 여러 증상을 일으킬 수 있기 아. 때문에 아무래도 증상도 좀 심하고 후유증도 좀 심할 수 있습니다. 네. 출혈 부위가 좀 크다면은 후유증이 심할 수 있군요. 네. 깨질 듯한 두통, 특히 밤이면 심해지는 견딜 수 없는 두통 역시 뇌출혈 환자들에게 있을 수 있는 증상일까요? 네, 특징적으로 이게 지주막하 출혈 관련돼서 어, 우리가 주요하게 생각하는 증상인데요. 네. 깨질 듯한 두통, 보통 평생 살면서 가장 심한 통증을 10점이다라고 생각하면 음. 적어도 6점 이상 되는 두통, 아주 심한 두통, 혹은 너무 두통이 심해서 밤에 깬다, 이런 게 이제 나쁜 증상이라고 소위 말하는 네.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이건 좀 문제가 있다.'라고 느낄 정도의 두통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 어. 정도가 되면 머리를 이제 싸매시거나 혹은 뭐 '아, 큰일이 났구나.'라고 이제 느낄 수 있을 정도의 두통이고요. 네. 특히나 중요한 건 한 번도 이런 증상이 없다가 아. 평생 살다가 한 번도 증상이 없다가 갑자기 나타났다. 갑자기. 이러면 더 조심을 하셔야 합니다. 네. 뇌출혈로 인해서 기억력과 인지 기능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는 일도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뇌출혈이 특히나 이제 기억력과 인지 능력을 담당한 특히 왼쪽 뇌에 일어날 경우에는 왼쪽 뇌요. 네, 이런 경우가 망망 있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 뭐 기억력을 담당하는 뭐 해마라든지 뭐 언어를 중추를 담당하는 왼쪽 뇌 뭐 측두엽 등이나 두정엽 이런 쪽에 뇌출혈이 발생하게 되면 환자가 이제 기억력이나 인지 능력이 상당히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사람을 못 알아본다, 이런 것도 굉장히 좋지 않은 증상인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주변 환경에 대한 자극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는 거기 때문에 누군지 구별을 한다든지 반응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뇌출혈로 인한 후유증인지 치매로 발전한 경우인지를 살피는 것도 중요하다는 말을 하던데 어떨까요? 네, 사실 뭐 뇌출혈도 그렇지만 뇌경색 이후에도 치매로 발전하지 않느냐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네. 저희도 굉장히 주의 깊게 관찰을 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게 뇌출혈이나 뇌경색 같은 급성병 같은 경우는 초기에는 굉장히 뇌 손상이 심하지만 이게 재활 치료를 하고 좀 뇌출혈이 흡수되고 이러면서 제법 회복을 많이 음. 하시거든요. 그래서 처음 나타난 증상만 가지고 아, 내가 이제 더 이상은 제대로 된 생활을 할 수 없겠구나, 아니면 가족이 제대로 된 생활을 할 수 없겠구나 하고 포기하실 일은 아니고요. 네. 증상이 이제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치료를 받고 재활 치료를 열심히 해서 기다려 봐야 되는데, 보통 이런 뇌출혈 이후 6개월 이후까지도 환자의 인지 능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뚜렷하게 떨어졌다 이러면 우리가 좀 뇌졸중 후 치매의 단계다, 이렇게 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6개월 이후까지도 인지 기능이 좀 떨어졌다라고 한다면은요. 네네. 음. 뇌출혈 환자에게 처방되는 약을 살펴보면 뭐 혈압약은 기본으로 들어있을 정도로 혈압 관리가 필수적이라는 건 맞는 얘기일까요? 네, 아주 필수적입니다. 예. 이름에서도 아시겠지만 뇌출혈, 터진다. 아무래도 혈압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터질 위험이 굉장히 높아질 거란 것은 금방 아실 수 있습니다. 그거는 뇌 실질 내에 있는 출혈이든지 뇌꽈리가 터지는 지주막하 출혈 모두 다 고혈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뇌출혈 환자의 재발이라든지 기본적 뇌출혈을 막기 위해서는 혈압 관리가 매우 필수적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비해서 아직은 불충분하지만 혈압 관리가 조금 잘 되고 있으면서 뇌출혈 비율이 과거에는 전체 뇌졸중의 40%까지 뇌출혈이었다가 최근에 이제 20%까지 좀 아. 떨어지고 혈압 있습니다. 관리를 그래도 다들 좀 열심히 하시는 거군요. 최근 통계에서는 그래도 완벽한 혈압 관리는 한 50%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네. 이야기는 나오곤 있지만, 과거보다는 아무래도 혈압약을 음. 드시거나 혈압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네. 거부감이 좀 덜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위험 요인들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다는 말도 있던데요. 위험 요인이라는 건 여기서 뭐 고혈압, 당뇨병과 같은 질환들을 말하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고혈압 관리하는 게 좀 전에도 말씀 고혈압 가장 관리요? 중요하고요. 그리고 당뇨병, 고지혈증 같은 경우는 이제 뇌졸중, 뇌경색, 혈관이 막히는 거가 좀 더 관계가 많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또 한 가지 좀 유의하셔야 할 게 지주막하 출혈, 혈관 꽈리가 터지는 지주막하 출혈에는 출혈. 흡연이 굉장히 아, 중요합니다. 흡연. 예, 예. 그게 흡연이 그 꽈리의 크기를 증가시키기도 하고 꽈리를 만들기도 음. 하고 터지기도 잘하게 만든다는 보고가 많기 때문에 네. 일단은
금연을 하시는 게 음. 뇌출혈을 막는 것에도 매우 중요합니다. 금연을 하셔야 되는 거군요. 네. 뇌출혈로 쓰러진 환자들의 재활 치료, 뭐 상태에 따라 다르겠지만 평균적으로 볼 때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까요? 아무래도 뇌출혈이 뇌경색보다는 좀 심한 증상이 심하거나 후유증이 많이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재활 치료 기간이 좀 더 길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적어도 보통은 한 달에서 길게는 6개월까지 재활 한 치료는 달에서 6개월 정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도 초기에 재활 치료, 초기에 이제 뇌출혈이 좀 흡수되고 좀 안정되기 시작하면 빨리 재활 치료를 시작해서 회복을 시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네. 물론 이제 초기에 좀 안정되는 시기가 있어야 되겠지만 음. 그 시기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적극적인 재활 치료를 통해서 회복을 기대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뇌는 한 번 손상되면 사고 이전으로 회복하기 어렵다는 말도 하잖아요. 뇌출혈 재활 치료의 목표랄까요? 어느 정도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네, 물론 이제 처음 출혈이 얼마나 크냐 이런 거에 이미 결정된 부분이 많긴 한데요. 네. 그렇지만 뇌출혈은 또 뇌경색과 다른 점은 뇌 실질 자체가 바로 피가 안 통해서 죽는 게 아니고 내가 이제 출혈이 생기면서 어느 정도 압력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손상을 받는 거기 때문에 또 이게 출혈이 잘 흡수가 되고 살아있는 뇌 실질 부위가 또 재조직이 되면 회복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처음 출혈 초기 치료가 잘 되고 또 출혈의 크기가 크지 않다면 재활 후에 완전한 회복도 기대할 수는 있거든요. 모든 분은 네. 아니시겠지만. 그래서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일단은 처음 급성기 치료를 해서 위험한 시기를 잘 넘기시고 그다음부터는 치료를 받아서 그래도 내가 그 재활 의사와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목표 지점을 정하고 그다음에 열심히 재활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자, 뇌출혈 예방을 위한 노력은 있을까요? 네, 그래서 보통 뇌출혈 관련해서는 세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는데요. 뭐니 뭐니 해도 첫 번째는 고혈압 관리입니다. 고혈압 관리요. 예, 고혈압 관리는 뭐 여러 번 말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네. 두 번째는 조금 간과하기 쉬운데 금연하시는 것도 뇌출혈 금연이 예방을 위해서 중요하군요. 매우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보통 말씀드리는 것은 내가 혈관과리가 없는지 평소에 조금 알고 있는 것, 내 혈관과리. 혈관 예, 관리. 내 혈관에 이제 과리가 있는 경우 지주막하 출혈이라고 굉장히 치명적인 뇌출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려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라디오 진료실 오늘은 뇌졸중, 특히 뇌출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고대 구로병원 신경과 김치경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